TV 타임즈. 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이봉천님이 종배아우님 달려오셨나? 머리카락에 바람 따라가라고 하네요. 그런가요? 좀 단정하게 빗으시고요. 네. 종배아우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봉천님이. 네. 그리고 아놀드님도 5분 일찍 출근했더니 오늘은 여유가 좀 있네요. 종배아우님 오늘 제법 추운데 항상 건강 단단히 챙기세요. 올겨울 들어 제일 추운 것 같더라고요. 네. 오늘 정말 춥더라고요. 한 겹 더 껴입고 출근하셔야 됩니다. 네. 네, 단단히 챙겨 입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유난히 종배아우님이라고 부르는 형님들이 많이 인사를 전해주셨다. 요즘 또 찍어서 말씀드리고요. 네. 3595님이 여기 목포는 밤새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모두들 서행하고 안전운전하세요. 오늘도 김종배의 시선집중 채널 고정이라고 해주셨고요. 네. 배고픈 백성님 칼바람이 내복을 뚫고 들어옵니다. 손 넣고 뛰다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게 큰일이에요. 그러면. 네, 빙판길 조심하세요라고 인사 전해주셨어요. 예, 약간 손이 시리더라도 이 주머니 넣고 종종 거는 것도 미끄러지면 큰일 나거든요. 큰일 납니다. 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7721님이 어제 방송 중에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시선집중 실시간 방송 어떻게 봅니까? 어떻게 보긴요. 구독하시면 돼요. 어디로 가느냐?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김종배의 시선집중 검색하시면 되고요. 더 쉬운 방법은 MBC 라디오 시사 채널을 구독하시면 됩니다.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 시선집중 좋으시죠? 그럼 일단 좋아요를 누르세요. 아하. 근데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항상 같이 하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독을 누르세요. 그러면 되십니다. 아셨죠? 네, 그리고 매일매일 아침에 함께하고 싶다 그러면 알람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승현 님이 내일 훈련소 들어가요. 시선집중 3주간 못 들어서 너무 슬퍼요 라고 해주셨네요. 아, 훈련소 들어간다고요? 네. 근데 3주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아마 3주간에 혹시 국가대표 선수신가? 네, 그러니까요. 3주간의 군사훈련으로 모든 거를 클리어하는 분이실까요? 그러니까 갑자기 궁금해지네. 혹시 국가대표? 네. 남겨주세요, 이승현님. 국가대표신지. 에이스텐 가시죠? 네,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면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던 류사명 총경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지난 9월에 경찰청 시민감찰위는 경징계를 권고했지만 어제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건데요. 저희가 이 시간에 잠깐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 류 총경은 징계위에 출석하기 전에 경찰국 신설을 12구 참사의 한 원인으로 지목하며 고개 숙여 사과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번 중징계는 윤희근 청장의 강한 의지가 작용한 걸로 보인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강한 의지가 작용을 했다면서요. 중징계를 요청을 했다면서요. 윤희근 청장이. 저는 이거저거 다 떠나서요. 그럼 본인은 한번 그렇게 되물어보고 싶은데요. 12구 참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뒤에 본인은 당당히 꿋꿋이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죠. 도의적 책임과 포괄적 책임 부분에 있어서 한 발 비껴나 있습니다. 근데 한번 저는 본인에게 양심의 거울을 한번 좀 돌아보시면 어떻겠는가라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역시 그럼 본인도 법적 책임만 지금 따지는 겁니까? 그러면 유사명 총경에게 지금 중징계를 요구한 주된 근거가 뭡니까? 말을 과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보도에서 얼핏 접한 바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이 법적으로 그렇게 큰 귀책 사유가 되는 건가요? 저는 그걸 한번 좀 물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남을 그렇게 엄격하게 대하듯 그러면 자신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춘풍추상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에게는 봄바람처럼 자신에게는 가을 서리발처럼 대하라 이런 말이 있는데 거꾸로인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살다 보면은. 그럼 본인은 어떨까? 저는 이 말씀을 한번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인터뷰 요청서를 넣어볼까요? 네, 응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국민의힘 소속 김미나 창원시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12구 참사 희생자와 유족 등에게 막말을 쏟아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제 참 뉴스가 많이 됐는데 이걸 여기서 옮겨야 되는 겁니까? 그 막말을? 안 옮기는 게 낫겠죠. 네.
근데 또 그러니까 혹시 뉴스 못 보신 분들은 도대체 뭐라고 막말을 했길래 저럴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짧게만 한두 개만 전해드리면 나라 구하다 죽었냐. 뭐 자식 팔아 장사한다는 소리 나온다. 이런 식의 막말을 지금 쏟아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에 그러니까 국민의힘 경남도당이 이 의원을 경남도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런 소식까지는 일단 좀 전해졌습니다. 네, 지금 역풍이다님이 같은 창원 시민으로서 같은 엄마로서 부끄럽습니다라는 댓글을 보내주셨는데요. 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싶은 말을 했는데 일단 사과는 했습니다. 사과는 했는데 그 사과 후에 기자들에게 한 말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사과와 그리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오디오로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창원시의회 의원의 신분으로 공인임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글을 개인 SNS에 올렸습니다. 저의 잘못된 글로 인하여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을 시민 여러분들, 특히 유가족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비반성하겠습니다. 왜 그런 글을 올리신 거예요? 유족들을 이용한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단체들이 보라고 올린 겁니다. 특정 단체는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여기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제 페북을 쭉 보시면 돼요. 발언이 논란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 하셨던 거예요? 네네, 제가 공인인 줄을 깜빡했네요. 제가 공인인 거를 인지를 못하고 그렇게 한 발언이라서 죄송하다고요. 제가 공인인 줄을 깜빡했네요. 라고는 지금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네. 국민 희롱합니까 지금? 어떤 말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이거는 지금 뭐 웃자고 하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자신을 향한 어떤 비난의 목소리를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걸 밖에는 지금 안 들리는데요. 네. 저만 이렇게 듣고 있는 겁니까? SHN님이 반성이 아니라 너무 당당하네요. 어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예. 조금만 더 이어가겠는데요. 아무튼 이 김민하 의원은 파문이니까 일부 글을 내리는 한편 또 다른 글을 올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새로 올린 글이 이런 거였어요. 세월호나 이태원이나 유족들을 이용하는 세력이 움직인다. 나한테까지 제약이 들어온다는 건 본인들도 잘못을 안다는 건가? 뭐 이런 식의 글을 올렸다고 하고 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유족에게 한 말이 아니라 슬픔에 빠진 유족을 혼란에 빠뜨리는 단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올린 것이다. 조금 전에 이제 들었던 육성목 그 거의 똑같은 주장을 좀 했다라는 건데 자, 이런 말과 그래서 확인되는 게 있습니다. 상황을 지극히 정치적으로 그리고 정파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건데요. 참사를 이용해서 정치적 음모를 꾸미고 정치적 도전을 하는 세력에 비분관계하여 비타협적 투쟁 의지를 불사르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데 이건 그냥 그 사람의 자뻑 감정일 뿐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지켜보는 국민은 인륜보다 당리를 앞세우는 정치꾼의 망동으로 바라볼 뿐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하나만 더 전해드리겠는데요. 간밤에 전해진 소식이 있는데 이틀 전 그 밤에 서울 마포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고등학생이 숨진 채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태원 참사 생존자로 알려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사 때 함께 갔던 친구는 숨졌고 이 사람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뒤에 한 숙박업소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고 경찰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일단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래서 사망 원인이 확정이 될 때까지는 조심해야 되겠지만 극단적 선택을 한 거라고 하는 어떤 경찰의 1차 추정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참사는 끝난 게 아니에요. 네. 아직도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나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 그런 사람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기는커녕 오히려 거기다 지금 소금 뿌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도대체 뭔 짓 하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이게? 네? 이걸 어떻게 이건 뭐 그 인륜을 저버렸다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호사스러운 표현인 것 같은데 제발 좀 이성을 좀 찾읍시다. 베들레헴님이 공정과 상식에 맞는 징계가 있길 바랍니다라고 해주셨는데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김민하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명이 된다고 해도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에스테르님은 기억합시다, 까먹지 맙시다라고 다음 선거를 얘기해 주셨고요. 데이지님 분노와 슬픔에 공인, 비공인이 있습니까? 라는 물음을 주셨고요. 램프의 요정님
부끄러움은 국민의 목입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라는 좀 화난 댓글을 보내주셨는데 근데 이번 참사에 대한 막말 사실 이분만 하신 건 아니고요. 여의도에서도 막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오히려 국회는 좀 더 관대한 거 아닙니까? 별로 얘기가 없죠. 네. 왜냐하면 워낙 그게 일상 다반사가 돼가지고 일단 감도가 떨어져서 그런 겁니까? 아니 국민의 대표 기관이라면서요. 그다음에 시의원이면 시민의 대표 그러니까 기관 아닐겠습니까? 그러면 가장 어떤 그 공감을 먼저 하고 고통을 공유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거꾸로 되고 있습니까? 이건 정말 뭔가 좀 그러니까 기본 상식에서 좀 벗어나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성찰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유족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가해를 멈춰달라라는 얘기를 했죠. 그리고 막말을 좀 했던 여당 의원들을 향해서 당의 공식 입장이냐면서 면담을 요구하기도 했고요. 거기에 여당이 어떤 답을 내놓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국정조사도 지금 난항입니다. 어제 네. 민주당 등 야3당은 여당이 복귀하지 않아도 오늘부터 본격적인 국조에 착수하겠다라고 했지만 여당은 예산안 처리가 먼저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어떻게 될지 국회에 계속 시선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행정안전부가 오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그리고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이 두 가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하는데요. 한동훈 법무장관이 추진한 직제 개편안의 거의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라고 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추진한 직제 개편안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정규 직제화하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복원하고 대검 반부패 강력부를 분리하고 여성 아동범죄조사부 줄여서 여조부라고 부르죠. 여조부 확대 신설하는 이런 내용인데요. 이 가운데 여조부를 현행 1개 부서에서 2개 부서로 확대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네, 합수당 같은 경우에 추미애 전 장관 시절에 폐지를 했다가 지난 5월이었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1호 지시로 임시 부활이 됐던 건데 이렇게 상징성이 큰 직제 개편안인데 행안부가 퇴짜를 놨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며칠 전 이 자리에서 전한 바가 있는데 법무부가 검사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죠. 기억하시죠? 네, 짚었죠. 그 뒤에 더 구체적인 뉴스가 나왔는데요. 향후 5년간 220명, 그러니까 1년에 한 40명 정도를 늘리는 계획이라고 해요. 근데 한동훈 장관이 추진했던 직제 개편안을 딱 이 숫자하고 비교해서 보니까 택도 없더라. 일단 제 계산만 보면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동훈 장관이 꿈꿨던 검사 정원 숫자는 훨씬 더 많았다는 얘기가 성립이 됩니다. 직제 개편안을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진짜 왕 장관이 누굴까? 아, 요거 지금 언론들이 뜨겁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보다 센 건가? 뭐 당연히 이런 생각 안 들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법무부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조직은 인력과 예산을 늘리고 싶어하고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전체적으로 조절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 말에 따르면 행안부 뒤에 기재부가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정리하면 힘의 원천은 대통령과의 지근거리 이전에 곳간과의 지근거리일 수도 있다. 요 사실도 또 확인되는 대목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함께 성립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돈인가요? 여튼 이번 건과 관련해서 한 검찰 관계자가 이번에 안 되면 다음번에 다시 시도하면 될 일이다. 또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검사 증언법이 어떻게 처리가 될 거냐 뭐 또 이것도 초미의 관심이긴 하던데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수사정보정책관실을 복원하려면 여기에 인력 투입해야죠. 해야죠. 대검 반부패 강력부를 나누려고 한다면 인원이 더블로 늘어난다고 봐야 되죠. 늘죠. 합수단 또 그러니까 정규 직제화한다고 한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또 어떤 그 인력 편제에 있어서 또 그러니까 증원료이 또 발생을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 해 40명 갖고는 택도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드렸던 건데요. 과연 내년이 되면 될까? 이건 또 봐야 될 문제겠죠. 네. 뉴스나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유승민 전 의원이 이틀 전에 이런 말을 했었어요. 잠깐 들어보시죠. 제가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 모습을 보면 좀 한심한 생각이 드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사람에게 충성하는 사람들. 아니
윤 대통령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왜 국민의힘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지금 바로 그 사람에게 충성을 하지 못해서 이 난리인지 이게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 무슨 왕이 있는 왕정이 아니잖아요. 네. 그때요. 경기도에 우리가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구 수가 59개가 있는데 네. 그 59개 중에 제가 정말 당원들을 거의 못 만날 정도로 당시에 이 대통령 측에서 정말 심하게 하더라고요. 좀 발언이 셌죠. 네.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한 발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그러자 권성동 의원이 나섰습니다.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잠깐 읽어드리면 자의식 과잉과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실이 결합하면 피해망상이 된다. 유승민 전 의원은 남 탓하기 전에 본인부터 돌아봐야 한다. 대통령 비판하며 정의로운 척하지만 자신의 주장으로 자신의 과거를 논박하는 코미디에 불과하다. 이 발언 역시 상당히 세지 않습니까? 피해망상까지 나왔습니다. 네, 지금 오고 가는 말이 격한데 오늘 아침 나온 뉴스에 의하면 권성동 의원이 전대 출마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고 네. 사람들을 만나면서 분위기를 보고 있다 라면서 지금 당권 도전 의지를 직접적으로 처음으로 표명을 했거든요. 예. 여튼 오고 가는 격한 말 관전 포인트 좀 짚어볼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적대적 공생관계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공생이요? 예, 적대적인 공생관계. 일단 첫 번째 친윤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전당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직계의 후보를 세워서 윤석열 대통령 직할의 당 지도 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친윤 후보 단일화는 필수가 되는데 이 단일화의 추진 동력이자 명분이 바로 방해 세력 제어론 뭐 이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점에서 유승민 때리기가 정치적 효용이 있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을 비판하는 유승민 전 의원을 때림으로써 당내 기강 잡기 효과도 함께 누릴 수 있다. 눈치 없이 삐딱한 말 하다간 유승민처럼 된다. 이런 경고 시그널까지 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 보면 아주 근본적인 의미는 경선률이 9대1 이제는 뭐 100% 얘기 나오던데 과연 본인이 정말로 된다고 생각할까? 저는 이게 궁금했던 건데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차후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니냐. 본인을 비윤의 구심으로 셀프 옹립함으로써 차후의 기반을 다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차후라고 하는 것은 총선 직전의 독자적 정치 세력화일 수도 있고 총선 이후를 노린 포스트 윤석열일 수도 있다. 아무튼 이래서 오고 가는 말이 상당히 세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둘 다 지금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 공생의 끝은요? 공생의 끝은 제가 볼 때는 별로 해피엔딩은 아닐 것 같다. 이런 말씀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근데 한 집안 안에서의 불화가 계속되는 것이냐 딴 살림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봐야겠죠.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네, 담화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